예, 그 짚은 생땅이어야 함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늪지를 매립했다든가 또는 공장 철거지라든가 또 작물 산재했던 곳이라든가 이런 데는 토지가 흉하죠. 이게 찍히지 않아요? 이거 괜찮아요? 네. 그러면 불량지라고 해서 버릴 것이냐? 불량지를 버리는 것은 아니고 불량지라고 한다고 그런다면 최소한 60cm 그럼 부자 정도죠? 부자 정도를 이제 긁어내는 거예요. 위에 흙을 긁어내고 새로운 흙을 덮으면 쓸 수 있다. 그게 대개 이제 겉흙을 60cm 정도 긁어낸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더구나 이제 아파트 같은 거 짓는 데는 이 질척질척한 땅 이런 데가 쓸모없는 땅이 값싸니까 그걸 사가지고 거기다 아파트를 세워요. 근데 그 땅을 생지면 그래도 괜찮지만은 이 생지가 아니었던 데도 그냥 흙을 조금 덮고서 조성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개인주택을 짓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더러운 땅을 60cm 정도 파내버리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90cm 정도를 갖다가 복토를 해요. 그러면 이제 30cm 정도가 더 올라오는 거예요. 본래 땅의 높이에서. 그렇죠? 그래서 해서 이 더러운 것을 음기라고 그러는데 그 음기를 제거해야 좋다. 그 다음에 소택지, 연못 같은 게 있던 곳이라든지 침수지, 장모 지면은 물이 들어와서 한참 몸을 나가는 거, 또 천별, 매립지, 또 표토 미제거로 유독가스가 방출되는 것, 즉 쓰레기 같은 거 모여놨던 데는 그걸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그 쓰레기가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그러한 악취라든가 오염물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좋지 않은 기가 발생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그런 기는 인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자갈 많은 땅. 본래 이제 자갈이라든지 모래가 있는 땅은 대개는 그 밑에는 수맥이 흘렀던 곳이에요. 이게요. 왜 그러냐고는 물이 흐르면서 고운 모래는 다 가져가고 떠내려가고 조금 굵은 것만 남았기 때문에 그게 모래사장이고 그게 바위고 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땅을 파보고 돌이 나온다 그러면은 여하튼 거기에는 물이 있을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마음이 이 고약하면은 표면에 고약한 게 나타나는 것처럼 땅도 마찬가지요. 이 땅이 지금 돌이 많이 있는 땅이냐, 그래서 흙이 아주 좋은 땅이냐, 이걸 알아보는 방법이 그 땅에서 자라는 식물을 보고 한다는 거죠. 그 소나무 같은 게 잘 자라고 있다. 아, 그건 땅 힘이 돌이 없이 좋은 곳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소나무는 그런 곳에서 잘 자라거든요. 그러면은 그 안에 돌이 많이 들어있는 땅은 어떤 땅이냐? 참나무에 잡목이 서 있는 땅이 그런 땅이에요. 그럼 소나무는 이렇게 돌이 있는 땅에서 하나도 안 자라느냐? 자라죠. 그런데 왜 거기에는 소나무가 존재하지 않느냐? 경쟁에서 지거든요. 그 다른 잡목의 그 능력보다도 소나무의 능력이 약하니까 소나무는 거기서 주고 그 나중에 결국은 소나무는 못 살고 잡목만 많이 사는 거예요. 그 잡목이 우거진 데 가면 아 거기는 돌부덕이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노인 어부가 그 바닷가에 고기를 잡으러 가면은 갈매기들이 와서 어깨에도 앉고 손바닥에도 아니 이 모이를 좀 와서 앉아서 찍어 먹기도 하고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자기 부인이 그 갈매기 한 마리만 잡아다 주시오. 아 그거 걱정할 것도 내가
갈매기는 뭐 수없이 오니까. 그 갈매기를 잡으려고 그랬더니 갈매기 하나도 안 오더라. 그 갈매기도 죽을 걸 아는 거예요, 미리.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 사람한테 살기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갈매기가 안 오는 거예요, 살기를 보고. 마찬가지로 땅도 살기가 있는 데에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땅에 살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려면 이런 걸 봐야 된다. 이제 비가 오면 이제 질퍽질퍽해서 이게 배수가 잘 안 되는 곳이라든가 또 이렇게 나무 뿌리가 있었는데 그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그냥 흙을 걸어 묻어서 집을 짓는다. 이런 것은 옳지 않은 거죠. 천안 한 분이 이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다가 정년퇴임으로 시골에다가 집을 짓는 가서 봐달라고 갔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변소관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제거해야 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설명했더니 그걸 진짜로 제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 집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가 안 살 집은 적당히 하고 말지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잘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물자리가 있어요. 우물자리. 우물자리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거는 물이 모였던 곳이라고 해요. 물이 모였던 곳이. 그 물이 모였던 곳은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느냐 그러면 언제든지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기둥을 세운다든지 그렇게 된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또 우물이라는 것은 그 안에 물이 이렇게 있었고 또 그 안에 그 시궁창이라든지 어떤 미생물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걸어 묻는다고 그러더라도 그 미생물에서 발생하는 가스가 계속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옛날부터도 우물 메우는 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었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 우물을 묻고 그랬어요. 그게 옛날에 우물 있던 곳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다 집을 짓는 것보다는 우물을 살리는 방법으로 개발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부식토라든지 황갈색 타기, 자갈탕 이런 것들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조기 토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바짝 말아서 먼지만 탈팔을 하는데 이런 데는 안 돼요. 그런 데는 황토병에 걸릴 수 있는 자리예요. 이 땅이라는 건 어느 정도 습기를 머금고 있어야 땅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습기가 없다 그러면 땅의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도 이 습기가 없이 조열한 땅은 쓸모가 없는 거죠. 황무지죠. 조열한 땅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사는 사람, 남의덕에 사는 사람. 마찬가지로 특히 땅이라는 것은 다른 오행보다도 이 조후가 잘 되어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또 땅이라는 토대잖아요. 토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토대가 기능을 발휘하려면은 특히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너무 많이 함유되면 질척거려서 안 되는 거고 너무 수분이 없으면은 먼지가 풀풀 날려서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적당한 습기를 머금고 있는 땅이어야 된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기 토질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물이 많은 토질이죠.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또 이 점토라고 있어요. 점토가 진흙이죠. 진흙 같은 것은 물 빠짐이 나쁜 거죠. 물이라는 걸 물 빠짐이 나쁘면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땅이 물이 적당히 함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있으면 그것도 질퍽거릴 수 있는 소지가 되는 거죠. 물이 많을 때는. 그래서 점토질 같은 거 이렇게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이 산에서 산소를 쓸 때에도 이 땅을 파봐가지고서 이게 소위 그 지사들이 얘기하는 물엉질이라는 흙이 있어요. 그
그런 흙이 나올 때는 그건 거기다 모이를 쓰면 안 돼요. 그건 시신한테 욕되는 일이기 때문에 만일 이렇게 A형으로 봐서 그 자리가 괜찮은 자리인 걸 좀 알고 팠더니 그런 우렁질이 나온다. 그러면 다른 데를 선정해야 돼요. 거기다 그러면 안 돼요. 만일 장사 지내게 되는 날이 하필 장사 지내는 날 전날 자리를 잡았는데 이 시신은 올라오는데 구덩이에 파보니까 그 지경이다. 그럼 어떨 거냐? 그러면 치사하게 칠면상 아무 소리 알고 그다 묻을 것이냐?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을 저각을 하기 때문에 소령 그날 장사를 못 지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자리를 차지해야 돼요. 우렁길이 어떤 내용? 그게 시커멓고 진흙으로 아주 땅땅하게 뭉쳐있는 땅이죠. 물이 들어가면 그게 보여있어. 배수도 안 되고 그런 땅이에요.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땅이 가끔 이렇게 생겨요. 내가 논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논산에 수강생 한 분이 자기 지표를 해달라고 갔었는데 그 자리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파보니까 그게 1m 50쯤 파니까 우렁질이 나와. 그래서 거기를 몇 보고 다른 데 가서 나중에 저 주위를 돌아다녀 보니까 그게 다른 사람이 그 밑에 모이를 조성하면서 흙을 갖다 부어놓은 거예요. 그게 이 흙을 갖다 조성하면서 그 흙을 갖다 그런 흙을 갖다 모여놨으니까 거기가 볼로 보니까 거기가 기가 모인 줄 알고 판 거지. 그게 그 사람이 인위적으로 갖다 놓은데 그거 기가 있겠어요? 그냥 우렁지 나오는 거지. 그게 거기는 아니다 하고 그러는데 여기가 왜 그런 걸 알아보라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그랬던 거예요. 밑에 그 사람들이 조성하면 흙을 버릴 때도 게다 갖다 모여놓은 거다. 그와 같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지표면을 인위적으로 변경되어 있는 곳이 도로 있기 때문에 지사라는 것은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봐야 되는 거지. 그렇게 팠다 그래서 아닌데도 자기가 본 것이 틀림없다고 고집을 부린다든가 또 체면상 그걸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다 그려먹는다든가 이런 거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악을 쌓는 거니까 그건 안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차라리 그런 데 다니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자기에게 소망스러운 거죠. 거기서 몇 분 받아봤잖아. 그것이 악을 쌓는 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암석을 깨쳐서 깔아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 소료지 같은 데는 암석을 버리는 암석이 있어요. 돌을 깨다가 나간 거. 그러면 그게 싸거든요. 그래서 그거 사다가 거기다 부어서 깔고 거기다 흙을 덮어. 그러면 이게 이 부토 같은 저 정도 되잖아요. 외형적으로 보면. 그런 데가 있대. 그런 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점토와 사토가 알맞게 섞인 양토라야 좋은 땅이다. 이 푸석푸석하다. 그리고 모래가 많은 땅이 푸석푸석한 땅이죠. 그건 기가 다 빠져나가는 땅이에요. 그 백사장 같은 데는 모래가 많이 쌓이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야영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사는 자리는 안 되는 거예요. 기가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백사장 같은 데 모래 거기서 이 집을 짓고 오래 사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름 동안 사다든가 그러면 그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거기다 불 받고 사는 것은 안 되는 거죠. 또 시궁창이라는 볼흙이라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이 땅에 뿌리를 받고 사는 것 중에는 주로 나무가 많단 말이죠.
이 나무가 어떻게 생장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땅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파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주변에 나무를 보고 나무가 아주 짙푸르다.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냐 그러면은 이 질소분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질소분이 많은 건 시궁창 아니야. 썩을 흙이 많기 때문에 질소분이 많은 거 아니에요. 또 풀이 무성하다. 그건 질소분이 많은 것이죠. 우리가 8월 달에 성묘를 하고 8월 말쯤에서 이제 보름 때 이제 성묘하잖아요. 8월 말쯤에서 이제 산을 가보는 거예요. 단풍이 좀 들기 시작하고 그랬던 데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또 이른 봄에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른 봄에 잔디가 새파랗다. 그러면 그 수맥천이거든요. 또 가을철에 이 새파랗다. 그게 수맥천이라고 말이에요. 습한 지역이에요. 이게 여전 가서 쳐다보면 땅을 볼 줄 모르는 사람도 이게 습한 지역인지 아닌지 아는 거예요. 내 잘 아는 분이 집터를 구한다고 해서 가보다가 갔더니 산 밑에 평원이 펼쳐졌는데 아주 넓고 좋아요. 값도 싸고. 근데 보니까 그 전부가 그게 습한 지역이에요. 습한 지역에서는 양어 같은 걸 한다든지 하는 것은 가능할런지 모르지만 사람이 사는 건 안 돼요. 그건 안 된다. 싸도 소용없다. 그리고 말리는 일이 있는데 그와 같이 땅을 보는 방법은 자연이 표시하고 있는 정황들을 잘 살펴보면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기초적인 것을 구해내야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이제 어떤 집을 지을 것이냐, 어떤 좌약을 할 것이냐 이런 게 결정이 되는 거지. 자리라든지 땅도 현산한 데다가 좋은 향을 만들고 구조를 만든다고 해서 좋으냐? 그렇진 않다. 그 다음 이제 물을 또 얘기를 해볼까요? 오행 중에 가장 먼저 생긴 게 물이죠. 그래도 물은 가장 조화를 잘 부리는 게 또 물이에요. 또 세 가지 모양을 바꿀 줄 아는 게 물이에요. 고체도 됐다, 액체도 됐다, 기체도 됐다 이렇게 세 가지 모양을 바꾸로 변화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물이다 말이에요. 그게 물이라고 한다면 물 일에 태어났다 그러면 지혜가 출중하다. 그래도 그렇게 바뀔 수 있다. 또 물은 간섭받는 것이 없죠. 또 얼음으로 해서 간섭을 하고 수증기로 해서 간섭을 하고 또 물로서 간섭을 하고 또 물이라는 것은 용해하는 능력이 있죠. 해결해줘요. 그래서 풍수에서는 이 물이라는 것은 재를 관한다 그러죠. 물은 재물을 담당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산소에서라든지 집터였든지 간에 물이 어떤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돈이 있을 수 있는 자리냐 없느냐 아니냐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내가 돈을 벌고 있다 그러면 돈이 들어오는 것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물이라고 해요. 물이 어떤 작용을 하느냐 이거 수관 재물이니까 이 재를 관리하니까 그래서 수관 재물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해요. 수관 재물이라 재를 관리한다. 근데 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뭐 크기로 말한다면 도랑물이니 뭐 해천이니 하천이니 강이니 뭐 바다니 이렇게 또 나눌 수 있는 거고 또 속도로 말하면은
급하게 흐르는 슬슬 흐르는 물, 그 여러 가지 형상이 있단 말이죠. 그다음 인체에도 눈물도 있고 콧물도 있고 많이 있어요. 오줌도 있고요. 인체. 그 물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종류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그 종류별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렇게 인체에서도 눈물이 오줌처럼 많이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병 드는 사람 아니야? 또 오줌이 눈물처럼 밖에 안 나온다. 그 병 든 사람이죠. 그게 눈물은 눈물다워야 되고 또 오줌은 오줌물다워야 된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이 똘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똘에 있는 그 인중에 있는 똘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래서 인중 똘이 어떻게 생겼나 해보고 그 사람이 이 사람의 수명이 순조롭겠느냐 아니겠느냐 이런 거를 가늠해보고 또 인중이 없다. 그러면 물이 암청에 내려가는 거예요. 이 인중이 완전히 코에서부터 입술 끝까지 그게 완전히 잘 파여 있어야 물이 제대로 나오지. 그게 파여 있지 않고 벙벙하다 그러면 물이 암지나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안 좋은 거다. 그런 얘기, 그건 뭐냐 그러면 재산이 암지나 어쩌도 좋다. 그게 이 코에서부터 그 입술 끝까지 오는 고선이 어때야 좋으냐. 그 대나무를 딱 짜게 한 것처럼 생긴 것이 제일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 관상이라고. 마찬가지죠. 우리가 풍수나 이런 게도 어떤 물이 어떤 작용을 하는가 이걸 보고 좋은 자리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거죠. 더구나 물이라는 건 인체에는 70% 정도를 함유하고 있는 게 물이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이제 한 80% 정도의 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이제 나이가 먹게 되면 점점 줄어. 그러니까 60% 정도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인체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 그러면 물이 모자른다. 그건 그렇게 어떻게 나타나냐 그러면 검은 점으로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검은 게 물이잖아요. 피부에 검거나 그런 거예요. 또 짜게 먹게 되죠. 짠 게 물의 원료 아닙니까? 늙으면 음식을 짜게 먹게 되는 거예요. 체내에 수분이 모자라니까. 그 다음에 수분이 모자라니까 피부가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쭈글쭈글해진다는 것은 젊었을 땐 수분이 거기 꽉 채워졌었는데 늙음으로 수분이 빠져나가서 이 세포가 우그러져 있는 형태를 쭈글쭈글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남자들은 이 눈 끄트머리에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지기 시작한다. 그런 나이가 되면은 이제 그것을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는 한약재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을 적절히 활용하면은 아주 좋은 그 삶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요즘은 여러 가지 이 양약들이 개발이 돼가지고 좋은 약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약이라는 것은 어떤 약이든지 이 많거나 적거나 이 차이는 있지만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자연물에서 우리가 얻으면 독성을 상당히 적게 치우면서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한약의 장점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그 남편이라든지 또는 본인이 노쇠 현상이 온다 그러면은 그걸 좀 대비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쇠 현상을 막을 수 있느냐? 막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완화는 시킬 수 있어요. 10년 동안 늙을 거를 20년 동안 늙게 이렇게 늦출 수는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여튼 그러나 이렇게 물이라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 게 또 물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얕은 데가 있으면 내려가요. 그럼 물이 왜 얕은 데가 있으면 내려갈까요? 안 내려가면 안 됩니까?
우리 몸에도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성이란 항상 제 턱이 돼도 요렇게 하는 게 항상성이에요. 그래서 온도가 이렇게 온도가 내려가면은 이 온도를 높이고 또 이제 내가 고단하면은 잠재워서 내 에너지를 축적하고 이렇게 이게 항상성이에요. 늘 모자란 게 있으면 그걸 보충하는 그게 뭐냐면은 그게 균형의 원리요. 그 자연에도 균형의 원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 보고 온다고 산에 가서 뭘 돌아다니며 했다고 이런 건 안 되는, 그냥 놔두면은 지가 다 해요. 그래서 이 개천에서도 위에서 폭포로 더러운 물이 막 작업을 하면 더러운 물 흘러가잖아요. 그럼 그 물이 바다까지 가느냐? 안 가요. 어느 정도 가다가니 이렇게 깨끗해져 버려요. 그걸 자정작용이라고 그러죠.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이에요. 그 자정작 이런 것들이 뭐냐 그러면 스스로 본래의 형상을 되찾으려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병이 났다. 그러면 병을 알리잖아요. 그게 통증으로 알리는 거예요. 근데 그 통증으로 알리는데 그 병이 그러면 약을 먹어서 이제 그걸 통증을 완화시킨다니 그러면은 그 약을 먹기 때문에 나선 게 아니라 이 신체적으로 자연히 치유하려고 하는데 그 치유되는 기간에 고통을 줄여주는 약을 먹은 거지. 그것이 그 약 자체가 이게 치료된 건 아니에요. 물론 세균이라든지 이런 거를 죽이는 일이라든가 이런 거라든지 그 염증 같은 거 났을 때는 그 염증을 발생시키는 자를 죽이고 하는 그런 항생제 이런 것은 상당히 작용을 하고요. 그러나 인체 어떤 약을 먹어서 인체가 이게 이 기능을 좋게 할 수는 있지만은 병 자체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병이 치료되는 거 인체 자신이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 현상을 우리는 잘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장경에서는 물을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이 물은 수기지모라고 그랬어요. 수기지모. 즉, 그 물이라는 건 기가 있는 데서 발생한다 이 말이죠. 기가 없는 데 물이 없다 그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있는 곳에는 물이 있다. 그리고 아까 마른 땅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모래 땅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산 같은 여기 뒤에서 푸석푸석한 데 있으면 그건 기가 다 빠진대요. 그거를 모이자리를 잡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런 장소라고 그러냐면은 값은 쌀망경, 집터로서는 부적합 하겠죠? 또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르는 것은 과학적으로 말하면 중력과 이제 비교해서 하는 거지만은 이 자연 현상의 원리를 보면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높은 데서 높으기만은 실선이 얕은 곳으로 흐른다. 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다. 모든 것은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좋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게 이제 여름이나 겨울보다는 봄이나 가을철에 좋다. 그런 기후가 적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 균형이 이루어질 때가 여름에 너무 더우고 겨울에 너무 춥고 그러니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렇다는 얘기는 조구적으로 균형을 이뤘다는 얘기죠. 균형을 이룬 데에 사람 사니까 가장 좋아요. 그럼 지구에서 사람 사니까 가장 좋은 동네는 어딜까요? 당연히 온대지방이겠죠? 적도는 너무 덥고 이 추운 데 한대는 너무 춥고
가장 좋은 데가 온대지방이다. 그래서 온대지방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또 온대지방에서 여러 가지 그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창출되고 개발이 되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이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나무들이 그 물을 흡수해서 자라요. 그러면 물이 낮은 데로 흐르는데 어떻게 해서 나무 꼭대기 높은 데로 흐르는가? 그게 삼투 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삼투 작용이라는 것은 진한 물은 진하지 않은 물을 흡수한다, 빨아들인다. 이게 우리의 삼투의 원리죠. 이게 어떤 작은 막을 경계로 해서 진한 용액과 진하지 않은 용액을 같이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그 막을 통해서 진하지 않은 물은 진한 물 쪽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한 물은 많아지고 진하지 않은 물을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 농도가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무가 자란다 그러면 이 나무가 얼마만큼 자라느냐? 이 중력은 아래로 끌어내려요. 이것은 이 나무는 물을 위로 끌어올리고. 그런데 그거하고 이 끌어올리는 힘하고 중력하고 이게 똑같으면 더 이상 물이 못 올라가는 거죠. 거기까지만 자라는 거예요. 나무마다 능력이 얼마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키가 큰 나무도 있고 키가 크지 않은 나무도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제 고층 건물에서 어느 층까지 가서 살면 좋으냐 이런 걸 묻잖아요. 그러면 15층이니 25층이니 높은 꼭대기층에 가면은 전망도 좋고 바람도 좋고 시원하죠. 그러나 그런 데는 땅의 길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이 높이가 가장 좋냐 그러면 그 옆에 나무가 자라는 정도의 높이까지가 한계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사람도 그 길을 받으려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제주도 한란 이게 토종 한란이에요. 그거는 4층 정도의 아파트에다 갖다 기르면 안 자라요. 그만큼 이 지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식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선비들이 난을 잘 치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풀도 많이 있고 꽃도 많이 있는데 왜 난을 그렇게 잘 쳤을까요? 나는 이 꽃가루 바지를 할 때 아무 꽃의 난이 여러 난이 있지만 아무 난의 꽃가루를 바지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게 아무 난의 꽃가루 바지를 안 하는가? 그 난 꽃에는 이 중량을 감지하는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량이 알맞는 파리가 오면은 무게가 알맞는 파리가 오면 그때 수꽃이 열리는 거예요. 만일 무거운 파리라든지 가벼운 파리가 오면 열리지 않아요. 그렇게 그 꽃가루를 나르는 파리가 한 가지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무 파리나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그걸 꽃가루를 옮길 수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난이라는 것은 고고한 식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선비들이 절개를 지킨다. 그거는 충성의 마음이죠. 변절하지 않는다.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선비들이 난을 많이 치고 그런 거죠. 난을 가까이. 그 대개는 그 선비라고 하는 사람들 집안에 가면 대개 난으로 난 그림 한 가지 족자 하나씩 걸려 있어요. 그 밑에 이렇게 체크를 해서 쭉 해놨는데 한번 읽어보면 물은 삼상으로 어디라도 존재하고 또 끊임없이 순환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물은 인력보다 중력이 크므로 땅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과학적인 설명이죠. 물은 지연자를 흐르는 본성이 있다. 즉 지연자라는 갈지자 거무련자처럼 흐르는 본성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이 흐르는 내라든 이런 것은 형성되는 것이 다 이렇게 삐뚤삐뚤 되어 있지 반듯하게 되어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인위적으로 물을 반듯하게 흐르게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면 반듯하게 흐르게 좋은 거냐 그러면 꼭 좋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또 물은 내려오면서 많아지고 산은 내려오면서 작아지는 거죠. 그게 음양이 기능이 다른 거예요. 물은 내려오면 많아지잖아요. 산은 내려오면 작아지죠. 그 음은 작아지고 양은 많아지고. 그리고 음양의 조화를 이룬 거예요. 여기가 자리겠죠. 또 물은 길을 멈추게 하고, 길을 칼물이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물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 물은 이 길을 더 이상 이렇게 번지지 않도록 갈무리 가도록 해서, 또 길을 퍼지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기가 갈물이 되어 있는 것이 좋겠죠. 그 기가 갈물이 되는 것은 뭡니까? 물이 모이는 것이 그렇죠. 그럼 물이 모이는 것이 인위적으로 모이는 것도 있고 자연적으로 모이는 것도 있죠. 그럼 인위적으로 모이는 것보다는 자연적으로 모이는 것이 훨씬 더 자연답잖아요. 그렇죠? 그게 자연적으로 물이 모이는 곳에다 뭐를 하라? 음식점 차려라. 돈을 벌 거니까. 그죠? 그게 풍수요. 근데 물이 모이는 곳에다가니 그 음식점 차리면 잘 됩니까? 잘 돼요. 그 물을 잘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잘 된다 이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물은 재물을 대표하는 것이므로 부자의 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물을 보라. 그 다음에 이제 이 산은 뭐를 보느냐 하면 산은 자손을 보는 거예요. 그 좋은 산이 쭉쭉쭉쭉 내려왔다 그러면 그 집 자손들은 훌륭한 자손들이 많을 것이고, 청정 쪽에 좋은 산들이 잘 갖춰졌다면 장손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자리인 것이고, 백호 쪽에 좋은 산들이 이렇게 솟았다면 이거는 지손이나 인척이 딸이나 사위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 많이 나올 것이고, 더구나 저 바를편 쪽에 거기에 마봉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이것은 사위를 훌륭한 사람으로 얻겠소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보는 거다. 그 산봉우리는 이 사람을 주관한다고 그랬어요. 마봉이 있다 그러면 마봉이 어느 곳에 있느냐? 이게 청정 쪽에 있다 그러면 본손이 말타는 사람이 있는 거죠. 또 백호 쪽에 있다면 지손이 말타는 딸이나 지손이 말타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말이 왜 필요하겠어요? 탈리니까 필요하죠. 근데 말을 여기 이 대전에서 탈 사람이 서울 갖다 매놓을 것을 대전에 탈 사람은 대전에다 매놓을 테지. 그게 서쪽에다 매놨느냐, 앞쪽에다 매놨느냐, 동쪽에다 매놨느냐, 북쪽에다 매놨느냐를 보고 어느 자손이 말을 탈 수 있는 자손이 생겼구나. 이런 거를 점쳐보는 거죠. 그걸 자연을 보고 아는 거예요. 이렇게 산소 같은 데 가가지고 집 같은 걸 이렇게 보고서 이 집에 문장가가 많이 나오겠어. 이 집에 문장가가 삽니까? 그건 뭐를 보느냐? 문필봉을 보고 안다 이 말이죠. 문필봉이 어디에 있어야 좋으냐? 그죠? 이 문학이라고 그런다면, 학문이라고 그런다면은 학이라는 건 인이죠. 인이 청명이죠. 동쪽에 분필봉이 있으면 좋겠소이다. 그러면 소설을 써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동쪽에 문필봉이 나 있는 동네에 살아야 되겠죠.
그게 자연을 이용하는 방법이요. 간단하잖아요? 이거 이 풍수라는 거 어렵게 생각 하나도 안 해보세요. 이렇게 이치를 알면은 간단해요. 이거 언제든지 이제 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구비지학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입으로 말하고 귀에 듣는 거 이런 거 갖고는 안 됩니다. 이 들어가지고서 내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내 것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걸 이치적으로 이해해야 내 것이 되는 거지 이치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게 전부 딸딸 외운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되느냐 내게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 문필봉이라든지 마봉 같은 거 보고 또 노적봉 같은 것도 그래요. 노적봉이 이렇게 앞에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 부자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노적봉이 동쪽에 있다. 동쪽에 있는 노적봉은 어때요? 학문에서 돈 벌 사람. 그겠죠? 서쪽에 있다 그러면 어때요? 이거. 서쪽에 있다. 서쪽에 노적가리가 서쪽에 있으면 그게 금의 방어에 노적가리가 있어요. 제방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그걸 읽어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집 앞으로 물이 굴곡하여 모여들면 재부가 난다. 재산의 부자가 난다. 그러죠. 물이 이렇게 앞으로 오는데 굴곡해서 온다 이거예요. 반트 제거라 그러면 살이 되는 거고요. 꾸물꾸물 오면 그거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게 물이 급하게 오면 안 돼요. 꾸물꾸물 하더라도. 또 지나치게 내가 감당할 수 없이 많이 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 강이 여기 꾸물꾸물 오다 거기다가 이렇게 가서 거기다가 집을 짓고 앉았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가신 양반의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경상북도에 가면은 자기의 거처하는 집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크게 지어서 결국은 해를 당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드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뭐든지 지나친 것은 병이 되는 거죠. 모자른 것도 병이 되고 지나친 것도 병이 됩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때 그게 자기 거가 되는 거죠. 욕심을 지나치게 버려라. 지나치게 버려라. 근데 욕심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욕심을 부려야 돼요. 그래야 천하를 얻죠. 욕심이 있는데도 가만히 있고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이게 작동을 안 해요. 그러면 천하를 얻을 기회를 놓치는 거죠. 자기 그릇을 알고 그걸 움직이면 제일 좋은 거다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풍수에서는 물을 양이라고 보고 산을 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은 이 산은 물을 가라앉아서 얕고 산은 소가 높은데 일반적으로 솟은 걸 양이라고 가라앉은 걸 음이라고 그러는데 왜 풍수에서는 물을 양으로 보는가? 그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산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를 기준해서 나눈 것이지 이 내밀었느냐 들어갔느냐를 기준해서 나는 거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해서 풍수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다. 또 이제 풍수지에서 이제 득수지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득수는 물을 얻었다는 뜻인데 득수라는 것은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물이 이렇게 흐르겠죠. 근데 물이 이제 일반적으로 앞에서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왼편에서 가른편으로 간다든지 가른편 왼편으로 흐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게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물이 이렇게
이 흘러온다 그러면 처음 보이는 곳이 거기가 득수처럼 자기가 서 있는 데서 처음 보이는 그 득수처럼 또 물이 최종적으로 안 보이게 되는 지점 그것을 파구초라고 하는 거고 득수초의 반대죠. 그거는 수구라고 돼요. 근데 이 수구라는 점하고 파구라는 점은 조금 개념은 달라요. 이 수구라는 것은 물이 최종적으로 나가는 데가 서로지만 파구라면 물뿐만이 아니라 어떤 지라든지 이 공기라든지 이런 것도 그 중에서 나가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같이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물이 나가면 기도 나가지 뭐. 그걸 꼭 얘기해야 되느냐. 이렇게 된다면 뭐 같이 써도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 본래의 뜻이라는 건 그렇게 이 뜻과 이것도 좀 함유되고 있는 좀 다르다는 것을 풍수지 없는 사람은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고전을 읽을 때 이게 필요해요. 그냥 수구라고 하는 것보다는 파구라고 해야 그 문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여기까지 한번 펴서 볼까요?